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단어 선택의 잘못으로 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알고 행하는 것보다 모르고 행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스승님께서 도원대학당 회원들을 보실 때 무심코 하는 행동이나 말할 때 쓰는 단어 선택이 잘못되어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이 있다면 바른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원 법문을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또 우리 도원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질량이 좋아지셔서 그 마음 질량이 좋아지셔서 큰 모순이나 큰 실수를 지적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지적할 만한 건 별로 없지만 굳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눌 때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나 전화 마무리할 때 제가 이런 예의 범절에 대해서 과거에도 한번 법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에티켓, 그런 예의 범절을 전혀 무시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윗사람한테 인사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문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가 맞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또 말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관계라든가 약간 윗사람, 그렇게 약간 위도 많이 위가 아니고 약간 윗사람이라든가 약간 선후배 관계 또는 평등관계, 약간 선후배 관계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편안한 경어를 써도 되지만 나보다 많이 윗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잘 가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잘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항상 윗사람한테는 이렇게 항상 이런 단어를 써서 인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경어를 쓰면 단 줄 알고 그 경어의 질량과 높낮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쓰는 분들이 많아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 특히 또 카톡 주고받을 때 그리고 직접 대화로서도 이렇게 그 예의의 법칙을 모르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에티켓, 기본 예의는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우리 회원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질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냐면 스승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한다든가 스승님 바른 깨우침을 청합니다. 아니면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 내가 느껴요. 여러분은 저에게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겁니다. 깨우침을 받으러 온 거고 저에게 스승이라는 말을 쓰면서 여러분의 아집과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고견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은 법문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고 모르는 걸 깨우치고 모르는 걸 알아차리려고 또 그 배움을 얻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모르는 걸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고견을 청한다 이런 단어는 옳지 않아요. 고견을 청한다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대인관계 할 때 윗사람한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할 때 고견을 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뿐이야 나보다. 그러니까 내 의견은 있어. 그러나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고견을 청합니다 이렇게 묻거나 또는 이런 법문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윗사람한테 상의할 때 상담을 한다든가 상의할 때 고견을 청한다는 말은 괜찮아요. 윗사람에게 어떤 상담을 하면서 의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의논을 할 때는 그분의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 100% 그분 말을 따르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담을 할 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스승님의 상담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는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셔서 상담할 때는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도사님이라 그래요. 도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상담을 할 때는. 왜? 제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법문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질문할 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질문이 아니다. 질문을 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명칭이 맞다. 또 예의에도 맞고. 이것은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고 싶거나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어 쓸 때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 다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경어를 쓰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그러면 부모님하고 친밀하고 아주 가깝고 아주 친분 있게 지낼 때는 어때요? 엄마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을 놓기도 하고 엄마 그렇게 하세요. 엄마 잘했어요. 응?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다정다감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지간, 형제지간 아주 친밀하게 지낼 때는 허물없이 대화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가서 부모님을 대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못 배워 먹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에 갔어요. 그리고 회식에 간 거예요. 또는 결혼식에 간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어머니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경어를 쓰되 반경어 있잖아. 반경어. 이런 반경어를 공적인 자리에서 부모님한테 쓰면 부모님을 폄하시키는 것이며 부모님을 불손하게 대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적으로 편안하게 부모 자식 간에 나눌 때는 가벼운 경어도 이해를 하느냐? 너무 정답고 친밀하니까 허물없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공사는 구분하면서 말도 써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에서부터 바른 존칭을 연습해야 밖에서도 쓰게 되지.
집에서 너무 함부로 경어를 쓰면 밖에 가서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연습이 안 되면 밖에 가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바르게 가르치는 게 좋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친밀하게 대화를 하지만 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쓰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훈련이 돼야만이 밖에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같이 막 포옹도 하고 다정다감하게 지내요.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 그래도 말만이는 정확하게 예의에 맞게 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밖에 나가서도 실수 안 하고 엄격한 예의 범절이 몸에 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친밀한 건 좋지만 기본 예의는 꼭 지키게끔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선후배지간이라도 언니 동생 말을 놓으면서 아주 다정하게 지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많이 윗사람이면서 경어를 꼭 써야 될 경우 이런 예의를 지키라는 얘기지. 막 언니 동생 하면서 막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놓으면서 지내는 사이를 어색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후배지간에 나이 차이가 뭐 5살, 10살 차이 나도 다정다감하게 언니 하면서 말을 편하게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을 너무 막 격식에 맞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격식이 없이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관계가 있고 격식을 갖춰야 되는 관계가 있다. 근데 격식을 갖춰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격식을 따지지 않을 정도로 편한 사이라면 그런 어떤 에티켓, 예의에 집착할 필요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까운 회원들 제가 몇 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게 문자를 주고 받다 보면은 딱 느껴요. 아, 이분이 감각이 없구나. 예의 범절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대충 문자를 보내면 되는 줄 아는구나. 이걸 딱 느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깨우쳐 줄 처지가 되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면 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깨우쳐 줘야 된다 싶을 때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치를 알고 항상 선후배 관계 또 친구 관계 아주 어른 관계 어른을 모시는 관계 또 스승하고 대화하는 관계 문자 주고받는 관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견을 청합니다. 질문해도 저는 다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마음속으로 탓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침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수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원 가족, 우리 도원 회원님들은 그래도 많이 공부가 되고 많이 질량이 좋아져서 제가 크게 나무라거나 지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 끊는 예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윗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끊을 때는 항상 뒤에 끊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아이랑 전화 통화할 때는 내가 먼저 끊어도 돼요. 또 내 후배 또는 친구는 내가 먼저 끊어도 돼요. 근데 나보다 윗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항상 기다렸다가 내가 나중에 끊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예의가 없는 분들은 윗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먼저 다 끊어버려요. 이거 매우 경솔한 거예요. 윗사람이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참 우리 참 저한테도 또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면 제가 전화를 안 끊고 기다리니까 저분도 안 끊고 기다려. 보세요. 저는 끊으라고 기다렸는데 안 끊고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이분도 너무나 예의가 바른 분이라서 제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그분에 비하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분도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못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기를 바라서 못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다리는데 안 끊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 끊으시라고 제가 끊은 다음에 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작은 거에도 예의를 지킬 때 우리는 서로가 존중받게 되며 존중하게 된다. 작은 걸 무시하면 그 기운이 쌓여서 내가 경솔함이 나타나고 그 경솔함은 경망스러워지고 경망스러움은 실수를 낳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본 예의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원가족은 다 예의를 잘 지키리라 믿고 앞으로 더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